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결정을 해서요. 3년 전에 강원도 횡성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거를 또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귀농귀촌 길라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이 도시는 남이 만들어 놓은 아파트라든가 문만 열고 나가면은 모든 가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시골에 딱 가보시면은 막막합니다. 맨 땅에 거기에 뭐 처음에 물도 안 나오죠. 전기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까 어제 그런 말씀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시는지, 어떻게 접근하시면은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손해 없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엑기스 삼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농, 이거는 진짜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의 안 좋은 거는 실패했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죠. 내가 포기했을 때 잘못되는 겁니다. 물론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 농장 진입도로인데요. 여름 되면은 소나기 오면서 무지개도 피고 딱 보면은 뭐 코스모스도 있고 보기는 되게 좋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거를 즐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2년 고생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년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농장의 기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이 2011년도에 제가 처음 땅을 살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장목이라고 땅도 상태도 안 좋지만은 이게 3년간에 걸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농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요, 전기, 수도, 뭐 지하 관정, 뭐 통신, 그것들이 다 설치가 된 이후에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조금 볼만한데 처음에 이 상태는 참 막막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이제 이 농장이 바로 저의 삶의 터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의 수익원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불편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사셨던 분들은 하여튼 3년간은 좀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2년간은 좀 더 어드밴스 시키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장은 말 그대로 귀농인의 생활 터전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3년 이후에 나무도 컸지만은 이런 기반 시설이 다 갖춰진 겁니다. 배수로부터요. 나무를 그만큼 3년 동안 길렀고요. 이게 지금 농장 북쪽에서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 이것을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 농부의 땀으로 성장을 합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보신 건데 지금 보면은 농장 한가운데로 전신주가 있죠. 농장 한가운데로 지금 이 통신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비를 다 제가 가서 했거든요. 요게 지금 진입로고요. 여기는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 옛날에 처음에 농로인데 이것도 실제로 이 농로도 제가 닦은 거예요. 처음에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3년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포장도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설치가 됐고,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는 한 1000주의 나무가 지금 크고 있어요. 자, 제일 가셔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처음에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돼도 지금도 제일 힘든 게 삽질하는 거하고 제초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삽질 하루 종일 돈 아낀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장비만 좀 현명하게 사용을 하셔도 한 달치 하루면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중장비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물론 여기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굴련 소속 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순전히 강원도 횡성에서 제가 경험한 중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뭐 법제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창구에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자, 일단 중장비를 그냥 뭐 땅만 파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중장비를 사용을 하시려면요, 진입로 때도 꼭 반드시 필요하죠. 전기 통신 시설 할 때도 여러 번 필요합니다. 또 관정이 뭔지는 아시죠? 지하에 관정을 팔 때도 필요하고요. 이 관정을
동결심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얼만큼 땅이 어느냐. 2m는 묻어있지 얼질 않거든요. 그 2m를 어떻게 팝니까? 저는 180m를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매설도 해야 되고요. 관수시설이라는 것은 요 위까지 관정을 끌어올리면 나머지 밭에다가 물을 줄 수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장비에 좀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거시설 설치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싸게 설치를 했는데 그걸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경이라는 것은 밭을 깊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기존의 그 재래식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 수탈농업입니다. 거기에는 뭐 이분들을 보면 이게 그 전년도에 그 했던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시고, 이분은 퇴비하고 농약으로만 사용을 하신 그런 밭이기 때문에 이 다밥그럽니다. 사람 체중으로 땅을 밟으면은 그 밑은 콘크리트 같거든요. 근데 그 위에 1년에 2번씩 4톤짜리 트랙터가 가서 밟고 다니죠. 트랙터가 밟은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은 물도 침투가 잘 안 되고요. 거기는 나무나 뿌리가 제대로, 나무라든가 채소의 뿌리도 잘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 우리 땅을 좋게 해주는 지렁이도 거기를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깊게 갈아가지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그러한 작업을 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할 때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진입 및 작업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요게 지금 처음 밭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진입로에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가자마자 땅을 사갖고 집부터 짓기 위해서 이런 진입로를 내시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이 예전에는 밭이었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싶고, 땅을 위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맨날 여기 뭘 걸어서 뭐 무슨 식음료품을 나를 수는 없으니까 진입도를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농토를 없애면서 농지 제일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이렇게 닦겠다 그러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2, 3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농업용 진입도로, 농업로로 쓰세요. 그러면 주변에 뭐 다른 농부들도 계실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왔다는 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건축가에서 크게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근데 가자마자 농토 제일 위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부터 먼저 깐다. 그러면 건축가가 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일단 장비는요 굉장히 비싸요. 가장 작은 장비는 하루 사용하는데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건 지역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비 회사라든가 아니면 농촌에 가면은 이런 중장비를 가지고 여러분 같은 귀농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텃세가 굉장히 심해요. 내 친구가 뭐 서울, 뭐 인천 이쪽에서 중장비 뭐 10대 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 데려다가 하루 이틀 쓰려고 그 사람이 장비를 싣고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열을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딱 진입로 앞에다가 트랙터나 이런 거 갖다 놓고 고장났어 그러고 가버립니다. 진출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텃세가 되게 심한데, 그렇다고 뭐 처음 가신 분이 어떻게 뭐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현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분을 어떻게 아느냐? 일단 주변의 레피테이션, 그러니까 그 어떤 평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동네 반장님이라든가 저희하고 비슷한 최근에 귀농 기촌하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서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0만 원, 60만 원 주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 가보면 하루에 일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루 일값이라고 생각하고 장비를 빌렸는데 한 4시간 만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하루 일값 줘야 됩니다. 그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작업 일감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장비를 용차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입로에 무슨 토공하고 심경까지 같이 하루에 날짜를 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수로를 제가 묻었는데 요 굴착하고 뭐 요거에 여기 보면 이 폐석재 같은 거를 까는 포장 작업을 같이 묶는다든가 해서 공사의 양을 적어도 하루치에 조금 올라가게 여러분이 먼저 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안 된 얘기인데
작업은 좀 빡빡하게 돌리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8시간만 딱 되면 시동 꺼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안 끝나면은 그 다음날 또 돈을 줘야 돼. 그래서 60만 원짜리 빌려서 하루에 일 못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하면은 단일치 3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는 후하게 해주세요. 점심은 좀 맛있게 해주시고 간식도 그냥 빵하고 우유만 주지 마시고, 예? 뭐 햄버거라도 좀 이제 뭐 가다가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음료수 같은 거 수시로 챙겨주고, 배불러 죽겠으니까 그만 좀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되 대신 일은 좀 빡빡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일과 후에 약간의 잔업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반드시 당일날 해결하세요. 김 사장, 10만 원 줄 테니까 요거 오늘까지만 좀 끝내시면 하는 돈도 없고 막 그러면 이 사람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먹여놓고 배 빵빵하잖아요. 라이트 켜고 합니다. 10만 원만 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반일치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당일날 약간의 추가 요금을 줘서 합의를 보세요. 당일날 가능하면 끝나시는 게 좋고, 요 초기 진입로는 절대로 초반에 과도한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사용 트럭만 들어갈 수 있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흙만 돋아 놓고 그 다음에 폐석재 그럽니다. 건축 폐기물 같은 거 깬 거 있어요. 바닥엔 제일 먼저 그게 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 깔아봤자 6개월이고 비 오면 바닥에 다 묻혀버려.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폐석재를 해서 계속 밟다 보면 얘네 다 젖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폐아스콘, 이건 비싼 거 아닙니다. 한 차에 5만 원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포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농토를 로타리를 친다 그러잖아요. 로타리 전에 반드시 모든 중장비의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타리를 쳐갖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했는데 다시 중장비가 와서 막 5톤, 10톤짜리가 밟아놓으면 그 땅은 다시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철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로타리 작업 전에 중장비 사용을 모두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도 다 그 전에 옮겨야 되겠죠. 관정도 그 전에 다 파야 되고요. 관수시설도 다 그때 이동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하고 통신입니다. 여기서 뭐 맨날 뭐 VOD, TV 보시던 분이 시골 가면은 HD 잘 안 잡힙니다. 근데 결국은 KT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결합 상품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뭐 이 모바일 폰 없이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물건을 팔려고 해도 모바일하고 계속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때 한 번에 TV, 인터넷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자 이거죠. 자, 그때 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그 전봇대 하나 있던 거 없어졌죠? 요거 옮기기 쉽습니다. 전기 뭐 한전이 됐든 KT가 됐든 나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질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농사를 못 짓겠다. 요거 좀 옮겨주라. 그러면 얘들 와서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입구에서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와서 심어줬어. 다시.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심다든가 로타리를 친 다음에 이거를 밟기 위해서 지금 하려면 일로 밟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기는 농업용하고 일반용이 있는데 한 번에 끄셔야 됩니다. 주소지에 한전을 먼저 방문하시고 가까운데 200m까지 전신주가 들어와 있으면 연결해 주는 건 공짜입니다. 200m가 넘어가서 추가로 될 때는 돈이 추가가 되는데 200m 이내까지 현재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공짜고요. 가능하면 농업용 삼상전기하고 일반용을 함께 끄십시오. 2번 끌면 비용 2번 발생합니다.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농업용 삼상 예치금 30만 06,000원, 일반용 30만 06,000원. 그것만 보증금 내고요. 공사업자 선정해서 그럼 지네들이 선 다 끌어가지고 컨테이너까지 연결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처음에 일반용을 끌고 나중에 농업용을 또 따로 끌으려고 그러면은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는 거죠. 뭔가 한 60, 70만 원은 더 손해를 보셔야 되는데, 단 농업용을 끄시는 방법, 일반 나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데 농업용을 끈다 그러면 끌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용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어차피 가서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관정을 파셔야 되는데, 관정을 파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놓으시는 분, 그 다음에 식품 건조기를 놓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농업용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어차피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정 파는 방법도 제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거와 함께 병행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량기 설치까지 다 해가지고 저 횡성에서 이거 8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기업자한테 갖고 나 여기 농업용 전기 삼상으로 뭐 한 5kg 하고 일반용 3kg 해줘. 얼마나 들어요? 한 200이요. 2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만큼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전을 방문하시면 한전에서 2등급 전기공사 업자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시공을 하기 위한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 소개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큰 돈이 안 드는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어차피 내가 내야 되는데 업자를 시키면은 신부름값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총 9kg를 끌어왔는데 농업용 삼상전기하고 일반용 해서 80만 원 정도 들고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데는 한 90만 원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8, 9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 그 시공비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하는 주거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죠.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를 설계를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전기를 먼저 끌어놓고 컨테이너를 나중에 갖다 놓으면 이거 다시 연결하려면 사람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건지. 이걸 갖다 놓고 아예 공사를 할 때 인입까지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계량기까지 다 갖다 컨테이너에다 갖다 붙여주거든요. 근데 전기를 먼저 다 끌어놓고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2, 3주 있다가 오면은 또 불러야 돼요. 근데 이 삼상 전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450V가 넘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만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업자가 안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삼상 전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주거지 확보한 이후에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통신. 저는 저기 KT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LG나 SK 저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시골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LG하고 SK가. 왜? AS가 늦어요. 벼락 떨어지면은 한 2, 3일간 불통되거든요. KT는 그날부터 바로 복구가 들어옵니다. 왜? 유선 전화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업에 불편한 거는 뭐 가진 이유를 대서라도 전신주 이설 같은 거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관정팍입니다. 관정. 물론 여기는 농업용이지만 실제로 제가 먹을 물도 파야 돼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소공, 중공, 대공 뭐 이러는데 이 대공이라는 게 한 100m 정도를 파거든요. 저는 한 140m를 팠는데 그걸 파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소공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표수예요. 이걸 한 20m 정도밖에 안 파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먹기는 좀 찝찝하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무슨 뭐 축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농업용 이외에는. 그다음에 중공 정도도 괜찮은데 중공에서 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표수는 많고 지하수는 있는데 이 가운데 한 5, 60m에서 일부러 그것만 찾기는 좀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대공 요거 한 140m 이거 파는데 그 당시 한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요즘 한 800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가보면은 관정을 파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평판 꼭 해보셔야 되고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요. 나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거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존 지역의 그 관정업자 평판하고 이제 비교 견적은 반드시 필수로 하셔야 되고 3회차까지는 제가 계약 금액에서 파서 안 나오면 다른 데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파서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파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근데 세 번째까지는 계약 금액에서 파주는데 네 번째부터는 추가로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곳에 두 군데 파서 안 나왔거든요. 세 번째는 업자 네가 파. 왜? 그 추가된 요금도 뭐 돈이 뭐 얼마나 100만 원 이상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세 번째에 굉장히 양도 많고 좋은 관정을 팠어요. 그 다음에 귀농인이 들어가서 관정을 굴착할 때는 주변에서 민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주변에 보면은 뭐 약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표수 막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분은 중공을 팠어. 한 400m 정도를 팠는데 거기에 제가 100몇십 미터를 판대니까 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네가 파서 너는 물 나오는데 나 물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 귀농인들을 조금 굴러온 돌들이니까 좀 우습게 본다는 건데 내 땅이 제가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20m만 이격이 돼 있으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너는 물 파서 잘 먹으면서 나보고 파지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건 복골복입니다. 내가 파서 나는 잘 나오는데 거기가 물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물 줄게 그냥 40ml 관 하나 묻어주세요. 그거 못 파면 저도 못 먹고 그 사람도 못 먹고 나도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은 가능하면은 이제 관례대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고, 자, 저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약 굴착 깊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저씨 아침에 야 여기다 파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얼마 팠어요? 네, 120m요. 아, 예, 물 나오니까 좋네요. 120m를 팠는지 80m를 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이프를 받게 돼 있는데 이 파이프 길이가 4m에 4m.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트럭에다가 이거를 20개를 싣고 왔어. 박혔을 때 나머지만 세어보면 알겠죠? 곱하기 4하면 얼마 박혔는지. 여기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아주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m, 파이프가 4m니까 몇 개가 없어져 소요가 됐는데 사람 손으로는 못 들거든요. 이 크레인 같은 거로 들어서 갖다 껴줘야 되는 거니까 지들이 막말로 어디다 짱 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파악하셔서 굴착의 깊이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면 한 18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검사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군청에 제출하고 저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때 요구를 하세요. 응용 가능 여부 검사서를 해달라고. 이건 제가 하려면 돈이 10만 원 들어가고 농업용으로 하는 거는 싸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웬만하면 해주니까 그러니까 알고 접근하시라는 거지. 응용이 가능한지 그러면 뭐 비소고 구리고 아연이고 뭐 불검출 여부. 근데 농업용은 안 그렇거든요. 농업용은 뭐 중금속이 좀 나와도 농업용으로는 관계 없으니까 응용이 가능한지 요거를 검사서를 꼭 요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입수로 묻기. 요게 아까 아스콘 포장이 된 그 지하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한 건데 가능하면 진입로 아래에 묻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농지 한가운데로 지나왔는데 어디가 잘못돼서 터졌어. 그러면 이 안에 나무 구멍을 다 둘러 빼야 되겠죠. 장비하고 다 뒤집어야 되겠죠. 차라리 아스콘은 다시 깔면 되잖아요. 근데 3, 4년 이후에 나무 실컷 키워놨는데 거기에 뭐가 단수가 났다든가 합선이 났다든가 전 이 안에 전기선도 묻었거든요. 그 잘못될 걸 대비해서 인입수로는 가능하면 진입로 밑에다가 묻는 게 좋고요. 해당 지역을 가면은 겨울에 동결심도라고 있습니다. 몇 메다 정도 어느냐 이거죠, 땅이.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1.5m 정도까지 얼거든요. 재작년에 영하 32도까지 떨어졌는데 동결심도를 2m를 고려해서 제가 2m를 묻은 겁니다. 묻을 때 그렇게 묻으셔야지. 이것도 한 50전 100전 해갖고 묻으시면은 겨우 내내 눈 녹여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때 만약에 가능하면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상수도하고 동시에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왜냐하면은 겨울에 잘못하면은 이 관정이 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면은 5월달까지 안 녹습니다. 관정은 지하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요때 묻을 때 저는 그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동네에 상수도공사하고 같이 어떻게 열거가 돼가지고 상수도하고 동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땅을 2번 안 파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제 주거하고 전기 인입선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물을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셔야 자연 수압에 의해서 쓰실 수가 있고 전기 요금도 조금 들어갑니다. 낮은 곳에서 올려 쏠려면 전기도 많이 들고요. 물의 양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요. 그거 고려하시고.